지금 이 모습은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비상의원총회라는 것을 하면서 5가지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한덕수 물러나시오. 한덕수 총리 물러나세요.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라는 게 5개 가운데 하나였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예. 한덕수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고 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하시오. 내각 총사퇴, 다른 말로 하면 장관들 다 물러나시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 탄핵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항쟁이 담긴 결의문이 채택이 됐고 해병대 최상병 수사 무마 의혹, 특검법 관철, 부당한 정치 수사, 야당 탄압 등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결의안이 나온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는 액션에 들어간 겁니다. 한덕수 물러나시오. 해임 건의안 제출. 이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이 단식의 목적을 본인들도 잘 설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던지듯이 단식 시작할 때는 없었던 총리 해임이니 내각 총사퇴니 맥락 없는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검찰에 대한 총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168석이나 가진 제1야당이 내놓은 단식과 관련된 출구 전략이라는 소위 출구 전략이 참으로 고약합니다. 제1야당이자 공당으로서 역할을 망각한 한참 선을 넘은 주장들입니다. 글쎄요, 5가지 결의안이 나왔는데 장해찬 최고는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아무 생각이 안 드세요? 네, 저는 건강을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지만 네. 정치적 입장에서는 이렇게 동정심이 안 드는 단식도 처음 겪어봅니다. 허허. 네, 왜냐하면 단식이라는 것은 본인의 무언가를 내려놓고 국회나 정치권의 특혜를 또는 특권을 내려놓고 예. 대한민국 전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단식이어야 동정도 받고 국민적 공감도 받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처음 제시한 조건이나 민주당이 뜬금없이 의총을 통해 결의한 총리에 대한 해임, 내각 총사퇴 뭐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비현실적인 조건이지 않습니까? 허허. 지금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도 탄핵 시도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9대0 만장일치 판결로 회초리를 맞았는데 한덕수 총리가 뜬금없이 해임되어야 할 어떤 귀책 사유가 있는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고요. 예? 이 또한 하나의 탄핵 중독 증상인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 단식 현장 찾아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찾아갔죠. 찾아가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등을 봤는데 예. 박강원 원내대표도 평소 대단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이었지만 오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제가 처음 논평한 것처럼 철험의 어떤 의총 발언과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단식으로 인해서 민주당 전체가 철험화되고 있다. 라는 것이 이번 결의안이나 5가지 요구사항에서도 드러나는 대목인 것 같고요. 예. 이때 우리 국회가 할 일은 수사 안 받겠다고 안 먹는 분을 신경 쓸 게 아니라 진짜 없어서 못 먹는 분들, 별시가동이나 쪽박총 노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민생 입법을 뚜벅뚜벅 처리하는 것이 예. 국회의원들이 세금으로 월급 받는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임위를 왜 오늘 안 여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잠깐만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예정이 되어 있던 상임위 회의를 오늘 회의 안 열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왜요? 그와 관련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신 그러니까 거예요? 대표 한 명이 입원했다고 왜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허허. 상임위에 참석해서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원의 첫 번째 의무이고 임무인데 그거를 무슨 자격으로 안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대표 한 명 입원하고 누구 한 사람의 거취 때문에 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해요? 예. 그 민생 법안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 다가오는 겨울철에 피해를 보게 될 우리 국민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네. 제발 수사 안 받겠다고 안 먹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없어서 못 먹는 사람 눈치 보는 정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아마 지금도 진행 중일 겁니다. 난 12시부터 정오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가서 이른바 규탄 대회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인간 띠 잇기 행사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전원 나오시오 했는데 실제로 전원이 용산 대통령실에 갔는지는 체크가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전원 참가 소집을 내린 것이죠, 민주당이. 자, 조금 전에 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러한 광경이 있었답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시죠. 먼저 오늘 여러분 언론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이 나라가 이정기강입니다. 묵념도 하고 이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방해 공작을 하는 이 극우 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나라가 이지가 국가 수준이 이 정도 떨어졌어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집회를 하고 정당한 민주 집회를 하는 행사장에 이런 보수 단체들이 와서 방해 집회하는데 이 국가에서 이게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방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분위기가 아주 좀 살벌했습니다. 예, 뭐 조정원 의원님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상임위가 취소됐다는 통보를 듣고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허허. 저런 모습들을 지금 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단식을 하고 당대표 단식을 19일째 하고 주말에 의원들이 모두 나와서 당대표식을 지키고 있고 또 상임위를 파행으로 가고 대통령실 앞에서 뭐 300명, 168명 전원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예. 또 극우단체, 뭐 보수단체, 무슨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의 시위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몰상식한 국민으로 수준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자신들의 수준에 비해서 시위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저렇게 무시해버리는 발언을 하고 약간 87년도 민주화 운동 반독재 투쟁할 때 그 예. 분위기를 계속 살리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아요. 전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그때보다 훨씬 성숙하고 사회와 경제 많은 분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정치, 저는 이재명 대표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만 단식 정치는 이제는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정치인도 생명을 담보로 지가 원하는 것을 주장하는 단식 정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민주당은 저 모습이 지금 집권 여당이 싸움을 지금 받아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싸움하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아이고. 전선을 저렇게 여기저기서 넓히고 있는데 저는 집권 여당 그리고 정부는 저거 절대로 받아주지 말고요. 네? 마치 정말 다른 레벨의 게임을 하듯이 아까 몇몇 분들이 말씀하다시피 예. 민생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제일 야당의 대표면 민생을 들고 얘기하겠어요. 50조 세수 적자 어떻게 할 거냐.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들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무기 거래하기 직전인데 이거 어떻게 막을 거냐. 네. 이런 현안을 들고 던져야 되는데 네. 지금 민주당은 지금 제일 잘하는 거 피켓팅하는 거 하하. 제일 잘하는 거 단식하면서 뭉치는 거 네? 제일 잘하는 거 그냥 싸우자는 거 그거 이상은 아무 정치도 없다 생각합니다. 도대체 저기 민생이 뭐가 있는지 네.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자, 우선 법사위를 네. 그리고 모든 상임위를 취소한 거는 정말 사과하셔야 됩니다. 일단 지금 국회 계속 말씀하셨듯이 과반수가 넘는 160석이 넘는 수를 민주당이 가지고 있죠. 예. 그런데 민주당이 주도했거나 해서 만드는 법 하나라도 통과가 됐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결정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고 현재 체제가 윤석열 대통령 체제입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도 분명히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그런데 그 160석이 있다라는 정권과 단 한 번도 대화를 시도하지 않아요. 당 대표가 19일, 20일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무슨 얘기를 하고 하는지 듣지 않아요. 아하.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만 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임위를 연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임위를 열어서 그러면 어차피 지금 민주당의 협력을 얻지 않으면 예. 통과가 안 될 법안들인데 네. 민주당에서 계속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다 무시하면서 이쪽에서 머릿속에 대통령이 원하는 얘기다 내지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얘기다 만을 주장을 한다라면 예. 그게 대화 타입의 전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법무부 장관부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만 얘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민주당의 모습이지만 마땅치 않게 보시는 네.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것의 목소리를 호응하고 예. 지지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 국민들은 듣지 않는 거죠? 예. 뭐 이 상황에서 상임위를 연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은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조 의원님 뭐 예. 네, 뭐 제가 존경하는 양지열 변호사님이지만 몇 가지 좀 수정드릴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 중에 한 수백 개가 올라왔는데요. 예. 그중에 가장 관심이 가고 많은 교원들이 저한테 지금 수백 개 문자를 보내주신 게 교권과 관련된 4개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처리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주관해서 처리한 법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요. 민주당이 원했지만 집권 여당이 반대한 그 법안은 통과가 안 됐지만 지금 수십 개, 수백 개 민주당이 주도해서 민생 법안 통과시킨 거 많습니다. 통과시킬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 사진 찍고 SNS 올리게 정신 없으십니다. 허허.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과연 정말 첨예한 정쟁 법안 아니면 국회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절대 잘못이고요. 예. 많은 국민들, 그 직역 단체들, 각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 거칠거칠하고 꼭 예. 좀 개선해 달라는 법안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 하나씩 처리해 나가는 게 국회의원의 의무 아닙니까? 예. 정말 정쟁 법안, 뭐 검수완박, 간호법, 노란봉투법 이런 정말 정쟁의 가장 극단을 달리는 법안이 통과 안 된다고 국회를 멈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요. 민생을 정말 하루 보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오늘 법사위 통과 못한 것도요. 정말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예. 지금 제 핸드폰으로 지금 수백 개 항의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허. 우리 조상규 변호사가 아까부터 손을 드셨는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무슨 말씀이 그렇게 하고 싶으셨습니까? 거리로 나올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뭐라 그랬냐면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활용해서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을 것이다. 국회에 계셔야죠. 거대 야당 아닙니까? 그리고 새만금 예상삭감 이야기 나왔을 때 뭐랬습니까? 예결위 틀어막고 본회의 틀어막고 다 막아버리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으신데 왜 길로 나와가지고 그 바로 옆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같이 누리고 있는 예. 사람들에게 수준 이하라고 하질 않나. 그거는 거대 야당이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주당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예. 단식하실 때 소수 야당이기 때문에 단식을 했고 구체적인 사안 지방자치제 해달라. 그렇게 해서 손 내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결됐죠. 예. 점차적 지방자치제 됐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인이 하는 단식입니다. 지금 이거는요. 예. 피의자가 하는 단식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나와서 계속적으로 다른 피의자들이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용을 무관용 원칙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